치매가 폭증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뇌 노화를 멈추고 기억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거리는 증상을 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분을 보면 이건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그 수저 하나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5세 박갑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손주 녀석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단어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길로 저를 찾아와 본인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이미 25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조용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창 청춘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뇌는 이미 노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뇌의 부피가 가장 커지는 시기는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뇌의 복잡한 신경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2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 곡선을 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5세부터는 매년 0.2%씩 뇌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5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서 매년 0.5%씩 줄어듭니다. 이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뇌 전체의 5%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나답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가 살아온 소중한 인생의 장면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박갑수 어르신은 본인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며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특정 음식들이 오히려 어르신의 뇌세포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뇌가 늙는다는 건 단순히 어제 일을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인 해마는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이가 들어 50대가 되면 이성과 배려를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고집이 세지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게 성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구조가 변해서 생기는 슬픈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만 은밀하게 알려드리는 뇌를 살리는 비법을 아낌없이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우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뇌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약이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짠 뇌활력 루틴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뇌는 25살부터 늙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0세가 넘어도 청년 같은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뇌는 구조보다 기능이 우선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움직이는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박갑수 어르신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경악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것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과 하얀 식빵,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을 지금 당장 멀리 하십시오. 밥값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하얀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식후에는 꼭 과일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으셨겠지만 사실 이건 뇌를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우리 몸에서는 글라이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뇌 세포가 설탕으로 코팅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이 기계 부품 사이에 들어가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은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을 뇌 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한 줄 정도인 하루 25g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자주 올리는 이런 가공육은 뇌세포의 최대 적입니다.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조금씩 더 먹을 때마다 치매 위험이 44%나 올라간다고 밝혀졌습니다. 가공육이 왜 위험할까요? 고기를 썩지 않게 하려고 넣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우리 몸속에서 독성 물질로 변해 뇌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서 뇌로 가는 미세 혈관들을 터뜨리거나 막아버립니다. 뇌는 아주 섬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공육 속의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이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린과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인공 트랜스 지방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그리고 기름에 튀긴 치킨 같은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뇌를 굶겨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사용하는 아주 욕심쟁이 장기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기름 찌꺼기로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들이 질식해서 죽어나갑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혈중 트랜스지방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해마와 전두엽을 직접 타격하는 무서운 독약입니다. 가벼운 술 한 잔은 약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신경 전달 경로를 마비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오랫동안 술을 즐기시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성격이 불같이 변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해서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뇌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밥값수 어르신께 이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셨던 빵과 햄, 그리고 가끔 즐기던 술 한 잔이 본인의 기억력을 앗아가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위험한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주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서 위험한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식들은
박갑수 어르신의 식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의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꽁치 같은 생선들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에 풍부한 DHA라는 성분은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가 서로 대화를 잘 나누어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빨라지는데,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실제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방패인 셈입니다.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60% 가까이 낮다는 데이터도 있으니 오늘부터 생선구이 한 토막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한 끼 이상 녹색 잎채소를 듬뿍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나 케일, 그리고 쑥갓 같은 채소들이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혈액 속에 숨어있는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쉽게 말해 뇌세포를 공격하는 자객과 같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뇌장애나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이 자객들을 말끔히 제거해서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노년기 우울증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속에 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베리류를 즐겨 먹는 분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2년이나 늦춰진다고 합니다. 간식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억 수명을 2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방해하니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호두를 2-3알씩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는 뇌와 비슷하게 생긴 만큼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해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뇌조중의 위험을 높이는 뇌조직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하루에 호두 몇 알이나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 정도면 여러분의 뇌세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로 피가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뇌에 나는 아직 젊고 활기차다는 신호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꾸준히 걸으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빠르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세포의 사멸을 늦추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갑수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식탁에서 흰 쌀밥을 덜어내는 대신 현미를 채우셨습니다.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점심에는 고등어를 구워 드셨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블루베리와 호두를 챙겨 드셨죠.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초롱초롱해지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안 떠올라 고생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릿속이 안개 거친 듯 맑아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여러분,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뇌를 위해 투자하는 만큼 뇌는 반드시 그 보답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건강 약속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걸 꼭 챙겨야 하는지 다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뇌 건강법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갑수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뇌활력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셔서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식탁에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한 공기를 올리십시오. 여기에 시금치를 듬뿍 넣은 달걀찜과 김 한 장을 곁들이는 겁니다. 시금치 달걀찜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달걀 2개와 섞어 찌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고소한 들깨가루를 조금 뿌리면 뇌에 좋은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아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연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주인공으로 만드십시오. 고등어나 조림 연어구이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리가 번거로우시다면 요즘 마트에서 파는 손질 생선을 사서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돌려보세요. 아주 간편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같이 드시고 식후에는 호두를 2알에서 3알 정도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뇌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호두는 뇌세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보초변이 되어줄 겁니다. 간식과 저녁 식사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 빵이나 떡 대신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몇 알을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춰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은데 현미밥 반 공기에 케일이나 상추 같은 잎채소 샐러드를 챙겨 드세요. 여기에 두부나 닭가슴살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면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이 산책이 뇌의 해마를 쑥쑥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질문 3가지를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깜빡거리는 게 치매인지 아니면 우울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를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매는 실제로 기억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라면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의욕이 없어서 뇌가 문을 잠가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 아주 괴로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다행히 우울증은 치료하면 기억력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 들면 무조건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중년기인 40대, 50대에는 복부 비만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이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너무 마르면 근육이 부족해지고 뇌로 갈 에너지도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것도 치매랑 상관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뇌의 쓰레기들을 씻어내는 청소 시간이 바로 숙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에 산소가 안 가고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결국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서 코골이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건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루 일과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박갑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져서 이제는 이 루틴 없이는 못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뇌활력 루틴을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혹은 숫자 1번만 남겨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다짐의 글들이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25살부터 이미 늙기 시작하지만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5세부터는 매년 0.2%, 50세부터는 매년 0.5%씩 뇌세포가 줄어들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자극만 있다면 우리 뇌는 얼마든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둘째, 우리 식탁에서 뇌를 지우는 4가지 독을 치우고 뇌를 살리는 4가지 약을 채워야 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술은 오늘부터 단호하게 멀리하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등푸른 생선과 녹색 잎채소, 그리고 베리류, 과일과 호두를 채워 넣으십시오.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야 뇌가 깨어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습관과 깊은 잠은 뇌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최고의 청소기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 활발하게 작동하는 뇌의 자체 청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들이 뇌 밖으로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뇌활력 비법입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무엇을 바구니에 담을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귀찮음을 이겨내고 산책을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소중한 추억들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 어린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다시 젊어질 수 있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매일매일 더 젊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억으로 가득 찬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